네, 여러분 지금 암호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크레이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이벤트 이너리티드로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는 게 OGUI로부터 상속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암호창이면 my id가 0이 되고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벤토리도 그렇고 암호창도 그렇고 스킬 UI도 그렇고 stat UI도 그렇고 이구나. 그리고 STUI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my id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제 이미지 인덱스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딱히 스프라이트가 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GUI를 하나로 일원화를 하고 싶다, 스프라이트를. 그리고 그 안에다 이미지 여러 개를 두고 내가 이제 적합한 그래픽 UI를 띄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스피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UI가 반짝거리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디테일을 그려줄 수 있지만 그거랑 반짝이 이런 걸 넣고 뭐 빛을 발산한다 이러진 않으니까 보통. 그래서 어쨌든 그거 UI 리프레시가 되는 거 이네이블이 true가 되고 이거는 제 상속이 받습니다. 이걸 pub id가 이거는 이제 생성 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슬롯 스프라이트가 이제 슬롯이 됩니다. 그리고 슬롯 스케일은 1.2고 지금 그, 이제 그러니까 인벤토리가 아니라 암호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롯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데이터 오리지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각형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얘네를 그려주는 이제 스프라이트의 이미지를 아니, 따로 설정할 게 있으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슬롯 이미지만큼은 설정해줬어요. 슬롯하고 슬롯의 스케일을 좀 키워줬죠. 이게 인벤토리에서도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인벤토리에서는 그 슬롯의 이미지가 똑같아도 훨씬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웬만하면 이거를 왜냐면 이건 지금 보면은 뭐 한 5개잖아요. 지금 기본이 많으면 9개 좀 늘리면 거기다 옵션 추가해주고 해서 12개에서 13개나 이렇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기본이 32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스크롤 기능 중에서 100개 이렇기 때문에 슬롯 이미지는 그 인벤토리에서 그려질 때는 작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이거는 같은 UI 크기라고 하더라도 물론 다르겠지만 암호창 같은 게 더 이제 크게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암호창의 그 전체 표면적 대비해서 이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애 자체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1.2로 이제 스케일을 해주는 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크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기가 작고, 이게 헤드기어나 갑옷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리고 슬롯 사이즈 위스가 있고 슬롯 사이즈 헤이트 있고 액세서리 사이즈 헤이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슬롯의 크기만큼을 어, 의도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조금 맞춰줬어야 했을 텐데 그냥 그 안에서 맞춰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지금 하나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BX는 16 그리고 MI는 0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우스가 선택하고 있는 I라던가 이런 거를 지금 그걸로 설정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거 메인 방어구 같은 경우에 아머 헬멧 그리고 이제
그 슬롯 플러스 x가 0이고 슬롯 플러스 y는 y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리스트랑 이 리스트를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물론 배열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를 두 개를 만들어서 x, y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0인 게 이제 투구, 1인 게 갑옷, 2인 게 갑옷, 상위 하위 각각, 그리고 부츠, 그리고 좌, 부츠 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5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MBX는 지금 이걸로 전 처리를 해준 이제 값들이죠. 그리고 슬롯 사이즈의 리스트 서비스의 2를 이제 절반한 것만큼 이 마이너스 값에서 더 16만큼 더 저쪽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마 전체 슬롯 사이즈의 크기를 그린 다음에 x 플러스 뭐 이만큼을 그린 다음에 아니죠. 이제 x에서 슬롯 사이즈의 절반만큼을 빼고 여기서부터 살짝 16쯤 이제 옆으로 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춘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슬롯 플러스 y는 이제 0이 되고 그러면 아마 그 투구를 기점으로 y 0으로 삼아서 그 아래로 이제 점점 내려오는 거죠. 슬롯 사이즈였고 그것만큼의 크기면 딱 붙게 되겠죠. 그래서 1.45 정도로 넘기고 아래는 2.9로 넘기고 4.3으로 넘기고 4.3으로 이제 그렇죠. 이 위치랑 이 위치는 같겠죠. 갑오 상이랑 갑오 하이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래서 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절반으로 나눈 거는 이제 투구랑 상이랑 하이는 보통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림이 보통 이렇게 겹쳐져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부츠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그 위치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건틀렛이라던가 무기라던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부츠를 보통 이렇게 안 나눠요. 이거 상하이도 아예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 경우는 조금 많이 나눈 거죠. 상의랑 하이라이트도 나누고, 부츠를 좌로도 하고 우로도 해서 뭐 짝짝이로도 신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게까지는 실은 없긴 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컨트롤 좌 위치 설정하고 위치 설정하고 이제 방대나 무기 설정을 했고 그래서 위치가 1.45가 위치랑 같죠. 상이랑 이제 위치가 같고 y 위치가 이거에는 좌측이니까 더 많이 이쪽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가는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죠. 이것도 아까 우측으로 갔는데 플러스가 됐어요. 조금 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지금 건트릭 같은 경우에는 얘 여기가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얘는 플러스 슬롯 사이즈 만큼에다가 16을 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된 거고 무기 방패 같은 경우에도 좌우가 이거랑 같은 이제 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설정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삼으면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무기 방패도 2.9만큼이나 띄어져 있습니다. 갑옷 하이에다 옆에다가 그 무기랑 방패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컨트리 차에 이제 위치만큼 이제 x축으로 더 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0인데 y는 0인데 그러면 이제 헤드기어만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컨트리 차의 위치에서 위로 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슬롯 사이즈에다가 마이너스 ndx 하고 슬롯 사이즈가 xy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컨트리 우에다가 그 위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뭐 그림 그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굴 장식 많이도 만들었죠 지금. 2.5 나기에는 이제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더 옆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했고, 그리고 아예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y 위치는 순서 되는 거죠. 0, 1.45, 2.9, 4.35. 그래서 얼굴 차례로 위에는 얼굴 양식, 아래는 반지, 반지, 반지 3.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봐봐. 그래서 지금 이게 헤드기어고, 여기가 우상이 하이, 뭐, 여기가 뭐, 컨트롤 좌우,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 목걸이, 여기다 악세사리가 1, 2, 3, 4 있는 거고, 이제 부츠,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기 방패가, 그죠? 무기 방패가, 이게 여기가 무기 방패 위치인 거죠. 이게 방패가 있거나 무게 있는 위치라서 위치는 상당히 절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짜져 있는 형태고 뭐 대부분 비슷하거나 살짝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상하이를 붙이고 다시 켜보면 그러니까 이 하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상위 하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장착할 수 있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이 부츠를 좌우로 안 나누고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서 여기 위치에다가 만들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리전을 여기서 끝내고 그러면 그 기초적인 그 좌표를 설정한 거죠. 저희 좌표 이렇게 있죠.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아까 드로우 이벤트를 위한 밀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MI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슬롯 이제 이미지랑 거의 관련된 거고 그렇죠. 지금 위치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문을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내용 리전을 보면은 이름 보면은 암호 아이템의 이제 슬롯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암호 슬롯을 이제 0부터 15까지 14까지 돌리는 거죠. 그렇죠? 14까지 돌리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눈을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눈 값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이 슬롯 타입 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리스트를 여러 가지를 좀 중첩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머 슬롯 I를
R에다 슬롯 타입 y를 깔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혹은 i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혹은이 아니고 그리고요. 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i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슬롯 타입 i는 제 암호다. 그죠? 그리고 3에서 이제 4까지는 붙이다. 그리고 그 7에서 8까지는 건틀리시고 이제 9에서 10은 몇 번이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빠져 있죠. 이제 이 i에서 5랑 6 같은 경우는 각기 액세서리고 이제 10일 이후로는 다 액세서리다. 그래서 11, 뭐 12, 13, 14가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이 액세서리 뭐겠어요? 5, 6은 뭐겠어요? 5, 6은 그 목걸이랑 그 메달이 되겠죠. 그렇죠? 이 웨퍼는 이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 부츠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죠? 건틀렛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암호가 이렇게 0, 1, 2가 위치하고 있고 그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목걸이, 메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액세서리 쭉 깔려 있는 거죠. 슬롯 디테일은 생각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적었다 보시면 되고요. 슬롯 디테일은 이제 헬멧,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necklace 그리고 메달,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슬롯 디테일이라는 이제 리스트인 거죠. 리스트가 있고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가 되어 있고 necklace, 목걸이다, 메달이다 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레프트 부츠, 라이트 부츠 순서대로 생각나는 순서대로 클래스 메달이 여기 있는 것이고 둘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가 이 건틀렛하고 각각 건틀렛하고 무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얼굴 장식 그리고 반지 하나 둘 셋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준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variable slot detail only reference once라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생각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end 리전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처음 초기에 설정을 했고 그래서 그 슬롯에 대한 아이템 슬롯에 대한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악마의사의 셀렉트를 보면 이제 암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인벤토리 내에서도 암에 위치하는지 마우스가 그런 거를 이제 체킹을 했었죠. 그래서 비슷한 이제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들을 이제 똑같이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드래그라던가 뭐 셀렉트 스테이트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게 이제 이 객체마다 있기 때문에 이 암에서 출발했단 말이 이게 굳이 이렇게 해준 이유는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이제 인벤토리를 작업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인벤토리에서 온 거 아니야? 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 드래그는 false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select state는 false고 그리고 si는 0이다. selected i라는 거에 이제 줄임말이죠. 그리고 더블 p 타입으로 웹본 암은지를 추론적으로 정한다. 즉 웹본 되는 암호야 하부 개념. 즉 이제 WP 타입이 웹본의 목표에 해당 암호이면 나머지 장부에 해당. 얘는 이제 각각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셀렉트 아이템은 뉴 아머에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런 거를 이제 구조체로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찾아야 되거든요.
네, 잠시만. 쓰니까 있는 건데, 아래에서 펑션으로 사용하면 있을 수도 있고, 다음 한번 볼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를 어디서 사용할지.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까.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너무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오죠. 그래서 베이스 스튜디오하고 월드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주석이 나와버렸죠. 주석이 나와버렸고 아이템 이니트에서 설정을 하네요. 그렇죠. 아이템 이니트 자체가 선언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템 이니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이템 이니트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구조는 이렇죠. 아이템을 이제 컨스트럭터를 해서 제 네임은 눈이다, 타입은 눈이다, 익스플레네이션은 없고 스프라이트도 눈이고 이미지도 눈이고 넘버도 눈이고 맥스 넘버는 1이다. 펄스는 눈이고 오브젝트는 눈이다. 이게 이제 소비재에서는 이게 바뀌겠죠. 맥스 넘버가 뭐 많으면 이제 999 어떤 건 막 어떤 데서는 99로 할 거고. 그래서 웨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은 웨폰이다. LP 타입이 ATK가 이렇게 해서 쭉 있고 각각의 설정마다 암호도 마찬가지예요. 암호 같은 경우에도 WP 타입은 ATK 그리고 어택과 데프랑 STR 팀이랑 텍스랑 EGI랑 콘이랑 이제 일섬이랑 인텔렉츄얼이랑 럭이랑 OP랑 OPB랑 OPC랑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 상속이 되는 이제 그 구조체로 지금 선언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템으로부터 이제 받는 건데, 그죠? 아이템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받지만 받아서 뭐 변경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다 적었고 나머지 기본적인 부분들은 있는 거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랑 겹치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런 걸 이제 기본적인 암호의 가격을 뭐 딱히 따로 설정해 두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여기다 선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암호에 보면 그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암호체를 그 암호의 구조체를 만들어주는 셈이 되고요. 그게 이제 셀렉트 아이템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그 구조를 아까 가지고 있던 그 내부 변수들을 지닌 채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 구조체가 돼요. 그리고 XX는 이제 눈이다. 그래서 그리고 엔드 리전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아이템 지금 셀렉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다 적어야 되니까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눈이 되고 구조체가 됐죠. SX랑 SI, selected I라고 해야 되고, selected X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region은 이제 디테일 표시를 위하여,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에 대해서 show 아이템 디테일은 first다. 이게 true가 되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벤토리에서 했던 것처럼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도 show 아이템 디테일이 되면은 true로 드로우를 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띄어드는 거고, 살짝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 i 게이트는 이제 i의 위치 지금 그러니까 이 d는 이제 디테일을 표시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 그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우스 갖다 대는 이제 슬롯의 그 위치, 그것이 실제 슬롯 리스트 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UI 드래그 세팅을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UI 드래그는요, 뭐 이거 똑같죠? 그리고 설명했던 거 똑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한 건 이제 그런 거 세팅 한번 했으면 이제 똑같이 가져온 다음에 이거 살짝만 좀 변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걸 똑같이 이제 만들기가 쉽다. 그래서 그리고 arm arrange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x-112 플러스 32가 룸 위드보다 클 때, 는 x는 룸 위드 마이너스 110이라고 했어요. 이제 아마 장이 이렇게 옆으로 튕겨 나가도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짝 걸쳐놓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태라고 해봐요. 게임이 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드래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잘 안 보니까 기본색이 좀 다른 걸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암호창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까지는 사람이 플레이어가 그냥 이거 상태로 원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죠? x-112 플러스 32가 아직 안 넘었어요. 안 넘었는데 만약에 근데 이거를 원해서 이것까지는 이제 그 그대로 남겨두는 게 오케이란 말이에요. 오케이인데 만약에 플레이어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마우스를 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해서 마우스 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냅두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를 다시 누르면은 여기로 와주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저 상태에 있으니까 뛰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물론 이 상태에서 넘긴 다음에 여기서 2를 다시 눌러가지고 이네이블 시키고 다시 2를 하면 그때는 이제 이네이블 상태에서 항상 여기로 오도록 여기 그 위치를 넘어가면 다시 중앙으로 오도록 설정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스텝에서의 낭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이렇게 되는 순간 아예 그 x-112 112 자체가 락차의 루미스를 넘어버리는 순간에는 이거를 루미스에서 112를 뺀 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을 바꿔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그리고 y-146 플러스 32도 너무 많이 지금 그 아래로 내렸을 때 이거 자체도 이렇게 넘어버렸다 하면은 이거를 다시 이 위로 올려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x 플러스 112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으면 아예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x가 이제 112만큼은 포기해라 이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면 아니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크리에이트 설명은 끝났고요. 비긴 스텝에서 보면은 enable first 하면은 exit이다. 그러면 나가버린다. 이렇게 되고 device must check 버튼 프레스해서 왼쪽 버튼을 누르고 UI 드래그를 할 경우에 디바이스 마우스 X가 마우스 X가 그 X-110보다 크고
그리고 그 x 플러스 112보다 작을 때 버튼 알아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스크립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시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에 있으면은 UI 트랙가 1이 되는 상태가 되고 이거는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인벤토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이거랑 엔드 스텝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해서 똑같이 해서 레프트 누르면은 이제 설정이 되고 앞으로 빠지고 라이트 프레스 하면은 꺼진 형태가 된다. 되고요. 이제 스텝 잠시만요. 그러면 알람 0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른데 이제 그 넌인 상태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은 뭐 띄워라 아이템 디테일을 띄워라가 제 목표거든요. 근데 거기다 n이 많이 붙은 거예요. n이 많이 붙었고 보면은 마우스 x가 이제 iget에 위치한 이제 슬러포스 x의 x에서 x 플러스만큼 보다 이제 이것보다 x가 이제 우측에 있고 그거에서 플러스 32 한 것보다는 좌측에 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그 안에 범위 박스에 갇히면 박스 안에 있으면 그러면 show 아이템 디테일을 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스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스텝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상단바 잡고 UI 드래그 해서 이제 만약에 매직 마우스 홀드 타깃이 눈이고 그런 게 없고 이제 인벤토리가 이제 선행을 하는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있으면은 select state가 둘 다 겹치잖아요. 그러면 괜히 혼동이 일어날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둘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로 이제 먼저 카운트가 돼가지고, 만약 이벤토리가 select state가 false가 되면, 이제 암호창에서도 select state가 true면 뭐가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벤토리가 아니라 이제 인벤토리가 내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만약에 암호의 select state가 false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뭐 겹치게 하면은 해버리면은 select state에 따른 마우스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오브젝트랑 인벤토리 설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동을 하면서 양측 인벤토리랑 암호창에서 같은 명령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게 복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의 정보를 없애버렸는데 마치 똑같은 작업이 이벤토리에서 일어나면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계나 그 순서를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인벤토리 UI 드래그가 0이고 스킬 UI 드래그도 0이고 그 퀵슬롯 UI 드래그도 0이고 이제 여러 UI가 모두 0이다. 0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게 모두 다 제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사항이 없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샵 UI가 존재하지 않고 샵 UI에서는 다른 드래그를 끌거나 해버리면은 이제 지금은 상점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지금 내가 그 아이템을 사고 싶다는 건데 거슬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점 UI가 없거나 이제 샵 UI가 있는데 샵 UI를 드래그가 아닌 상태다. 그러면 UI를 드래그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서 UI 클릭 때 X만큼을 뺀 게 X가 위치가 되고 드래그가 1인 상태에서는 UI 드래그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Y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UI 드래그 1인 상태에서 마우스 X, Y 따라서 이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UI 드래그가 비긴 스텝에서 눌리는 거 위치 따라서 UI 클릭 때 X, UI 클릭 때 Y가 마우스 Y 차이에 따라서 이 그 위치에 설정이 되고 왜냐면은 마우스가 그 범위 이
오브젝트의 특정한 범위 안에 왔을 때 그걸 설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차를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 드래그가 1인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드래그가 1인 되면은 이제 스텝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주면은 이제 움직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 UI 크랙터 x는 0이고 UI 크랙터 y는 0이다. UI 드래그가 false면은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차이가 이제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단순히 이걸 초기화랑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다시 이제 원래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end region을 이제 해준다. 그리고 arm arrange라고 했는데 그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펑션이 여기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장착한 아이템의 스텝 반영을 할 건데 그래서 for i는 0에서 이제 14까지 이제 포맷을 돌려주고요. 그래서 아머 슬롯에 그 내용물이 빈 게 아니면 아이템 나오는 이제 아머 슬롯에 있는 것이고 그 만약에 instance exist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가고 만약에 있으면은 캐릭터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어, 이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위치만큼. 그래서 이거만큼의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되는 것인데 여기서 살짝 한계가 존재하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게 플러스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모든 아이템에다 됐으니까 매번 각 아이템마다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 이거는 수정을 해야겠죠. 이건 플러스로 바뀌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아머에서 추가된 이 공격력이든 이런 모든 요소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합산이 돼서 이제 각 ATK에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연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공 처리 전에 캐릭터에서의 이제 그 ATK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을 연산 후에 어, 실제 공격력이 있어야 돼요. 각 스텝별로 뭐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각 스텝별로 두 개의 그러니까 뭐지 장비 공격력이 있고 거기서 실제 공격력은 이 캐릭터의 기본적인 공격력 플러스 그, 그 장비 공격력 합해서 실질적인 실제 공격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그 스텝별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의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스텝별로 이렇게 봐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나가는데 이건 뭐냐 어, 만약에 없으면은 다 0이 되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안 맞죠.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아니구나. 잠시만요. 생각을 좀 달리 잘못한 거 같고 그래서 지금 I로 돼 있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ATK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I는 여기에다 반영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 안에서 캐릭터 안에서도 이 제품을 돌리겠죠. 제품을 돌려서 0부터 14까지의 이제 아머의 ATK를 총합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장비의 각각의 공격력, 그 그리고 실제 아니 기본적인 캐릭터의 공격력, 그 기본적인 공격력이랑 셋에서 올린 거에다가 해서 합산해서 그 계산 공식의 수식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이제 실제 인게임 내에서의 공격력으로 이제 환산하고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i는 0이고 플러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붙이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이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리전 같은 경우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장착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바이스 마스 체크 버튼이 이고 이제 디바이스 마스 Y가 센트럴라이즈면 그러면 그 X-112 기준 그러면 이제 센트럴라이즈는 Y만 중앙에서 기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Y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146, 아래로 146 하고 이제 X-112는 그 왼쪽부터 우측으로 가는 거죠. X-112에서 224죠. 그러니까 X-112, X 플러스 112 플러스 16까지 한 거예요. 살짝 그 16이라는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정한 수치인 거예요. 저거 지금 보면은. 보면 되고, 처음엔 플러스 110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너무 이제 좁아 보이니까, 그걸 설정을 따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문을 이제 0에서 10까지 돌리고, 11에서 14까지 따로 돌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11에서 14까지는 그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액세서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조금, 부차적인 거, 그 페이셜이랑 그 반지 1, 2, 3이 되고, 나머지는 그 앞에서 설명했던 다른 장신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머랑 조금 관련성이 더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는 액세서리에 해당한, 주요 액세서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봤을 때, 메달이랑 지금 그 목걸이까지는 장비라고 조금 사주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좀 액세서리를 넘어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일단 똥으로 묶었죠. 그 슬랍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액세서리 사이즈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가 이게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슬롯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생성해서 이 드로우 이벤트를 위한 밑작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슬롯 스케일은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액세서리 사이즈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액세서리 스케일만큼을 곱하니까 저희 얘는 이렇게 이래서 다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8랑 이제 8가 되는 거죠. 가로 세로 같으니까 그냥 8로 된 거예요. 슬롯 사이즈 윌스 8도 이렇게 했는데 또 사실은 같기 때문에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된 거고요. 분리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니까 여기를 비출 기준으로 그만큼 여기를 기준 원점을 해서 이제 좌에서 우로 그리고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점 기준으로 이 접을 기준으로 이거만큼 좌로 우로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마우스가 위치하면 이제 MI는 이거에 해당한다. 이 I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으면은 위치를 각각 설정을 했었잖아요. 앞에서 그 장비별로.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면 지금 마우스가 해당해서 보고 있는 그 대상이 뭔지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MI를 받아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MI를 찾았는데 거기에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작업을 사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작업을 탐색을 해봤는데 아이템이 존재하면 이 문제예요. 존재했을 때 지금 보면은 지금 장착 해제라고 돼 있잖아요. 장착을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으로 눌렀는데 이 MI의 위치예요. 근데 아이템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이거를 해제시켜 줘야 될 것이다. 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암호 창에 있는 거를 비워주고 인벤토리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업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임시 변수에 해당 소스 데이터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만들고 알마슬라라는 이제 그 리스트에다가 mi만큼의 위치에 있는
그 아머 슬럿에다가 슬럿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눈이 아니면 이걸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슬롯의 데이터는 없애줍니다. 여기 거는 다시 눈으로 만들어줘요. 이 템프의 값을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 인벤토리에다 이 아이템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스턴스가 존재하면 인벤토리에 그러면 만약에 이 위폰 get이라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넣는 함수예요. 인벤토리에다가 아이템을 넣는 함수인데 이게 근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템플을 넣어주면 이게 만약에 뭐 특정 조건 하에서 그 결론이 false로 되면은 뭐 리턴이 되고 결론적으로 참일 경우에나 이제 false일 경우에 리턴을 하지만 이제 그 true가 되기 전에는 그 위펀에다 넣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지금 한번 예시 여기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템 겟하고 거의 형태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3,000 배열로 이렇게 우리가 넣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그 겟을 해준 이유는 이제 이게 편하기 때문이죠. 0이란 거를 하나만 이거까지 알아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폰이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거를 타입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두 개나 이제 인정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이걸로 물론 아이템 겟이라고 타입을 뭐 0으로 넣어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냥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은 거고. 그래서 0이란 거를 스크립트를 그냥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별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엑스트라 겟도 마찬가지고 캐시 겟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게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 아이템에 대한 기본 함수가 있고 이거를 거의 이제 복사하듯이 해서 만든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 스크립트 자체만 보시면은 나머지도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이템 풀이 이제 false인 상태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이제 쫙 달린 다음에 만약에 눈이 인벤토리가 비어 있으면은 비어 있는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씩 이제 순환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제 페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고 IJ만큼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비어 있는 위치가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는 안 껴치게 되죠. 웨폰에만 이제 넣게 되고 무조건. 근데 비어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웨폰 카테고리에서 비어 있는 위치가 있다. 그러면 아이템을 넣어준다는 거죠, 인벤토리에. 그리고 이 아이템 풀은 true다라고 리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은 없죠. 개념은 없고 어쨌든 이 포문을 다 돌렸어요. 끝까지 돌렸는데 끝까지 돌렸을 경우에는 보시면 어떻게 되면 보시면 되냐면 이제 아이템 풀은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턴에서 이 반대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스크립트에 넣는 것을 실패했다 라는 것을 반환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false인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를 띄워라. 이 부분을 이제 자기만의 다이얼로그 그 노출 방식이 있으면은 그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변경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인벤토리 가득 차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해주면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제가 왜 이 방식을 이제
여러 방법이 많았고 제가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 다른 분의 것이 정말 내가 탐이 난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이걸 설명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디오화 시키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디오화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것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 여러 스크립트 가운데서.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그게 훌륭해요. 결과적으로는 훌륭해요. 근데 이게 강의용이라던가 남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용 혹은 남들이 이거를 응용하기 위한 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크립트에 원래 제만의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걸 바꾼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을 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설명을 어,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나가줘야겠죠. 그래서 뭐 별다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까지도 나가요. 그래서 마스터로 전차길 현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막 끝났죠. 그리고 제 아이템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할 거예요. 넷한 인벤토리가 아닌 장비창에서 드래그를 시작.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장비창이 이제 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드래그를 하고 있어도 인벤토리로부터 클릭을 해서 온 경우는 사실상 그거죠. 지금 마우스가 아이템 위치, 장비창 위에 위치는 할 수 있어도 인벤토리에서 장비창을 끌어왔을 경우는 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벤토리 창에서 지금 그것을 처리하도록 우리가 이미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그 내용이 겹치면 안 돼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주석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이제 아이템 드래그가 true일 경우에는 이가 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게 설명을 드렸긴 했죠.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이제 하나는 이거 지금 다른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사실은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인벤토리 이제 셀렉트 스테이트가 거짓인 경우에 그냥 케이스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조건이 맞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마스 포를 이 사이에 위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0부터 이제 10까지는 이제 디바이스 마스 해서 위치에서 mi는 얼마다. 그리고 이것도 11부터 14까지는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봤죠, 이거.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마우스가 그 안에 위치하면은 가깝게 지금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아이템 장비창의 슬롯 중에서 어떤 슬롯을 우리가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하는 거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디바이스 마우스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장비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템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우스 안에 있는데 장비창 안에 있어요. 장비창 안에 있고 그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에서는 셀렉트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안에서 여기서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머슬롯 MI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나가면 돼요. 근데 슬롯 아이템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셀렉트 스테이트가 false인 케이스라면 셀렉트 아이템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해당 슬롯에 있는 아이템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는 selected x가 이제 지금 mi가 되는 건데 si가 아니라 sx가 여기서는 이제 selected i의 위치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아머 슬롯 mi는 이제 눈이고 selected state는 true 되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비워두고 이제 select 아이템에다가 넘겨줘서 이게 드로우가 되는 거죠. 마우스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select state는 true다.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된 거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else가 어디에 걸려있냐면
else가 걸려있을 때 항상 else가 어떤 if에 걸려있는지 봐야 돼. 이 위치에 있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장부창의 위치 안에 있는지 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닫아줬어요. 그리고 나가주고 만약 셀렉트가 인벤토리 셀렉트 스테이트가 벌써인지 여부. 그래서 나가줍니다. 나가줘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나가줘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멋으로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원래는 여기서 나가줘야 되죠. 나가주고 엔드 리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리전이고 아이템 드래그를 했을 때 마스를 놓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마스를 놓았다고 할 때 사실 어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마스를 놓았다고 할 때라고 이제 조금 표시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실전 상태가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였다면 일 여부로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 거를 조금 전략해서 만약 select state가 true인데 이 경우 그리고 마우스를 놓았어도 select state가 false인 경우를 각각 분류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게 또 이후에 지금 디테일 세팅이 나오죠. 하고 하신데 그럼 볼게요. 그러면 select state가 true인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리전에서 인벤토리에 있다면 아이템을 인벤토리로 도로 옮긴다. 수동적 장착을 하지 않다. 사용자가 원하는 인벤토리 포켓에 놓고 싶을 때 그리고 마우스가 인벤토리 상자 내에 있을 경우에는 어, 이제 디바이스 마우스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했죠. 그래서 좌에서 우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형태인 거죠. 이 좌표에서 기준으로 이거만큼의 위치. 그래서 인벤토리 상자 내에 있을 경우를 지금 했어요. 아이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직전 상태 아이템 들고 있는 상태가 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에서 아이템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인벤토리가 아닌 장비창에서 드래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벤토리 위치에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비창에 있는 게 인벤토리를 다시 옮긴다는 소리죠. 이게 수동적 장착 해지다. 그래서 이게 보면 되고 마스터 높이는 지점에 IJ를 추적한다. 그래서 인벤토리의 iFind, 인벤토리의 JFind를 활용을 해줍니다. 있는데 그 변수를 안 쓰고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제 96에서 마이너스 이제 m.x y 짝 빼주고 플러스 디바스 마우스 x 해서 그 다음에 div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i를 찾아줍니다. j도 찾아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div 함수를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순간적으로 생각 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해보면 입력을 해보면서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가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x에 따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그래서 맞추다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걸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벤토리 ifind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0을 만들어주고 ifind가 ifind가 이것보다 커지면 슬롯의 수만큼으로 다시 이제 환원을 해주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잘못된 값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 값보다 더 큰 함수를 넣어버리면은 배열의 값을 초과한 것을 우리가 탐색하고 있다라고 뜨면서 우리가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가 무기가 이제 W 경우에서 만약에 인벤토리 셀렉트 n이 0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건 거죠. 슬로우 위치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3000 배열이고 iFind, JFind 그리고 이거는 카테고리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이제 0에다가 사순환, 인벤토리, 페이지 수, 그죠? 하고 그러면 이 아이템의 셀렉트 아이템 지금 들고 있는 아이템 있죠. 아까 아머 MI였던 거예요. 아머 슬롯 MI였던 거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셀렉트 아이템을 넣고 원래 있던 거를 이제 수업 시켰던 건데 그게 다시 여기서 아이템이 넣어집니다. 인벤토리 그리고 셀렉트 데이터를 제가 준다. 셀렉트 스테이트는 first다 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만약에 아이템이 존재하면 을 하는 거예요. 인벤토리. 그러면 원래 있던 위치에 아이템이 존재하면 인벤토리 위치에 그러면 그 위치에는 그 아이템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아이템을 넣어주고 원래 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인벤토리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템을 셀렉트
그 아이템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벤토리 안에 있던 거는 우리가 들고 있고, 내가 들고 있던 거는 그 아이템에, 그 위치에 넣어주고.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 보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굳이, 그죠? 이 장비창에서 아이템을 여기서 끌고 가져갔어요, 이미. 끌고 가져갔는데, 아이템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검이 있고, 이런 위치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투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갖다 댔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놓여지고, 내가 이, 이 투구를 들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 딱 끌어다 놓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딱 들어가고 없어지던가 내가 들고 있는 거. 혹은 투구는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 있으면 들고 있는 것도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얘를 알아서 뭐 여기다 넣는다던가 이러면 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굳이 막아서 끌고 온 거거든요, 사용자는.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나와버렸는데 여기로 왔다 하면은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하면은 그 이제 유저의 노력을 약간 좀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딱 가져왔는데 그냥 이게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게 편하다. 근데 사람마다 이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놔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알고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템플에다가 해서 데이터를 복사를 해줍니다. 제 인벤토리에 있는 위치의 아이템을 그리고 지금 그 인벤토리의 정확한 위치죠. 이 iFind, jfind, 카테고리 그러면 이제 셀렉트 아이템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러면 알못에 있는 이제 selected x 있죠. 그죠? 원래 장비창 슬롯에 지금 이 템프 값을 이제 임시 벤치에 저장된 값을 복사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인벤토리로 들어가야 돼요. 인벤토리가 아니라 제 인벤토리에 제 셀렉트 아이템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 살짝 이제 오류의 여지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그러면 만약에 원래 장부착 슬롯에 임시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복사해버리면은 지금 아이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장비창으로 돌아가면 아이템이 원래는 이제 그 내가 검을 들고 갔어요. 검을 빼서 그 인벤토리에다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인벤토리에 위치는 게 맞다고 했죠. 지금 아이템을 인벤토리로 그죠? 맞아요. 인벤토리 상자에 있죠. 지금 그런 케이스에는 지금 바꾼 그 원래 정보 있죠. 이게 암호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아이템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게 지금 뭐 내용이 객체가 같다는 내용이 없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테스트 대상이 검 하나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 하나라서 이게 자동스럽게 이게 교환이 되도록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타입이 만약에 같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 검하고 타입이 같다면 이렇게 조정된 값을 복사하고 아닌 경우에는 인벤토리에 select 그 아이다, 아이템이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줘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검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문제인지 잘 몰랐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select 데이터 제거해서 select state는 false로 돌려줍니다. 되고 나가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카테고리는 목이 W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어차피 표시한 건 그냥 W였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어 왜냐면 지금 이미 다 이게 W가 되어 있다는 거 장비창이 있다는 소리는 그래서 다 0인 케이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케이스가 들어갈 여지는 없는 거예요. 지금 소비창이라던가 기타 창이라던가 뭐 캐시 아이템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캐시는 빼놓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급하게 리전을 끊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야죠. 여기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else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우스가 인벤토리 상자 밖에 있을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비창이 있다면 장비창 자신 사이에서 옮기기가 된다. 그죠? 직전 상태가 아이템을 들고 있었는데 장비창이 없다. 아니 장비창으로 있다. 인벤토리가 아니라 잠시만요. 뭔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되지? 왜 여기 지금 끌고 다니는 아이템이 없었을 때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걸리면 나서 걸리는 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 이 아니에요. 그죠? 어, 제가 봤을 때 어, 이거는 지금 빼줘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게 걸린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상태가 아이템을 두고 있지 않는 상태가 아닌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직전 상태가 다 아이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비창 사이에서 옮기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엔드 리전을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else를 좀 멋지게 붙여서 주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어쨌든 이런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else 걸리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 좀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얘는 얘랑 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장비창이 있다면 두 번째로 그래서 장비창 안에 있는 경우 인벤토리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요. else 자체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장비창 내에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MI를 구해줍니다. MI의 위치를 구해주고 이제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아이템이 들고 있던 아이템의 정보를 넣어준다. 그리고 select는 state는 false가 된다가 되고요. 스로 위치 아이템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수업을 해줍니다. 수업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밟고 원래대로 지금 들고 있는 셀렉트 아이템을 그 해당 위치에다가 넣고 원래 있던 해당 위치에 있던 아이템은 지금 어, 그 원래의 슬롯 위치에다가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아까 그 셀렉테드 위치가 SX에다가 저장했잖아요. 그 위치에다가 셀렉트 아이템의 원래 위치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들고 있던 아이템의 원래 위치에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뺐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얘를 넣어준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어, 이게 게임 화면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 슬롯이 있고 이 슬롯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원래는 여기에는 뭐 불도 있고 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물이라고 하자. 물이라고 합시다. 네, 좀 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세모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는 상태예요. 마우스에. 지금 이렇게 이게 마우스에 들고 있는 상태예요. 아시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다 갖다 대요. 얘가 이 위치가 오게 되면 이런 애는 지금 보시면 그 템포에다가 원래 있던 값이죠. 노란색은 템포라는 함수에다가 템포라는 임시 변수에다가 템포는 왜냐면 이렇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죠? 이 하필 동그라미를 들었는데 네모라고 합시다. 그냥 네모라고 하고 0으로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지금 들고 있는 select 데이터를 해당스러운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빨간색 세모였죠? 얘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 네모가 이렇게 발템프 안에 있죠? 네, 여기서 x를 이미 select 아이템이라는 정보를 가져올 때, 끌고 올 때 sx가 여기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sx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위치가. 포켓의 위치가. 이 sx에다가 값을 네모를 넣어준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동이 끝난 거예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sx라는 정보랑 뭐 어떤 아이템을 들고 있는지 세모인 것만 이렇게 그, 가지고 있고 똥차 없이 이제 마우스가 헤매고 있다가 이 마우스가 딱 여기다 갖다 대는 순간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서로 위치가.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select state and false가 되면서 select가 나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장비창이 있는 경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else면 아예 창 밖에 있다면 인벤토리도 아니고 장비창도 아니다. 이건 지금 인벤토리에서 지금 복사를 해서 그렇다고 봐야 될 건데 그냥 밖에서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이 되면 이게 원래 위치로 돌림. 그래서 아머의 슬롯 XX는 셀렉트 아이템 밖으로 아예 빼버리면 장비창 밖으로 빼버리면 장비를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들고 있다가 밖으로 번지면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유저가 원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암호 같은 건 내가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빼버리면 큰 손실이 될 수 있죠. 그걸 다시 주운 다음에 그 장비창에 끼워 넣는 것도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셀렉트 아이템으로 원래 돌려놓는 형태로만 해주고요. 이제 셀렉트 데이터는 제가 해줍니다. 그 셀렉트 스테이트를 false로 만들어줍니다. 왜 제거라고 하냐면 셀렉트 스테이트가 false로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다 이제 원래 그 없던 값으로 다 눈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셀렉트 관련 데이터를 제거해주는 그 처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나가는 문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여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닫아주고 설명 끝났으니까 그렇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붙어버려서 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select state는 false예요. false인 경우에는 예측선택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마우스를 놓았는데 select state가 false면 들고 있던 아이템의 정보는 초기화. 그래서 select 아이템은 눈이다. 그리고 sx는 눈이다. 초기화라기는 그냥 조금 다른 의미의 초기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적인 초기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초기화. 그래서 select 아이템은 없다. 이제 sx도 눈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마우스 그러니까
클릭하면서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이게 그대로 있는 거고,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놓아지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스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아예 지금 위에서 언급했던 경우가 아니면, 그죠? 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디바이스 마스터 체크 버튼 해서 만약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인벤토리가 아니라 장비창 위치 안에 있으면 제 show item detail을 추르면, 이거는 그죠? 이건 인벤토리죠. 인벤토리가 만약에 들으면 false로 하고, 지금 왜냐면 그게 겹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인벤토리의 show item detail이라서 그게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항상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하고 이 위치를 찾아서, 그래서 0에서 10까지는 아까 그러니까 기본 슬롯 사이즈로 해준다고 그랬죠. 그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알람 0 해서 알람 0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알람 0은 -1일 경우에 알람 0을 가동하도록 한다. 그래서 igetD는 W다 해서 넣어주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알람 0은 플러스는 5라고 해버리면 스텝에서 가끔씩 이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람 0이 계속 더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시행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알람 0이 -1일 경우에만 알람 0은 플러스는 5가 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 3, 2, 1 줄어들면서 이게 딱 시행이 되고 -1이 되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알람 0이 -1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플러스 5를 하고 4, 3, 2, 1, 0 해서 땡 되고 일시행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알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람 0에 대해서 알람을 쓰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제 어, 그 이제는 말이 바뀌었죠. GM 비주얼이 됐죠. GM 비주얼을 사용하시다가 그냥 넘어왔을 경우에는, 옛날에 액션이란 말이었고 지금 비주얼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그 비주얼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잘 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초보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운동하지 않도록 이제 자동적으로 되도록 해놨을 텐데, 이게 가끔 스텝에서 쓰시다가 이거를 문제가 생기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한참 헤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게 학습지 같은 거였다면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겠죠. 이걸 항상 하셔야 되고,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그 위치에서 띄워줘라 하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 경우를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인벤토리보다는 인벤토리 엄청 쪼개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어머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리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누른 경우에는, 그 마우스 중에서 어떤 걸 누르면 show item detail은 false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모든 그 스텝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을 봤어요. 드로우 하는 거 빼고. 근데 사실 드로우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현의 차원이라서 이거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하면서도,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각자의 구현하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꼭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인벤토리에서 드로우하고 특히 디테일 같은 거 설명할 때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슬롯에 있는 아이템을 기본적으로 그리고 슬롯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서대로 이 스프라이트들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그렇죠? 이 슬롯을 그냥 아예 처음에 쭉 그려주고 이 슬롯 안에 내용을 드로우를 어떻게 하는지 구조체 이면서 그 아머 슬롯에 있는 제 위치에서의 값이 비어있는 게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구조체 접근해서 닷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SPR이라는 변수가 있는지 이미지라는 변수가 있는지 그러면 그 SPR의 값과 이미지 값이 넣어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음에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는 길고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스케일 그 아머의 이제 드로우 이벤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일 UI 그리고 픽슬럿 차례차례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 이게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이후의 내용은 그 인벤토리에서는 제가 설명할 내용도 많고 제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사실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대부분은 딱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한 6강 안에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남은 4강 안에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말한 거는 한 제가 근데 그 약간 풀강으로 할 설명했을 경우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한 3시간 뭐 그렇게 해서 3시간씩 6강을 한다고 했었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1시간 반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얼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아머창은 거의 끝났고 제 들어오는 이제 아까처럼 간단히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UI도 쭉 하면 이제 그한 강이 되죠. 만약 그렇게 3시간을 이제 연강을 하면서 하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고 마찬가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설명을 최대한 강의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해든 이제 마무리를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